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근고있게 총론, 네, 두 번째 시간, 인대, 힘줄, 신경,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근고있게 초음파 총론 2강 시군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인대, 힘줄, 신경을 할 건데, 예, 먼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대는 손상을 봐야죠. 네, 손상은. 인대는 손상을 봐야 되고요. 어, 인대하고 힘줄은 교훈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인대와 힘줄은 교훈섬유로 되어 있어서 그 인대와 힘줄의 장축 영상에서 보면 길게 한 영상에서 보면 미세한 선형의 고획호가 층층층층이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인대와 힘줄의 장축 영상에서는 그 미세한 선형의 고 층층층층이 있는데 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손상을 봐야죠. 손상. 그래서 이제 파열이 있으면 저혈코로 부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파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대 주변에 예, 그렇죠. 인대 내부라든지 주변에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어, 손상의 경우, 파열의 경우, 네, 저혈코로 부어 있고, 네, 심한 손상의 경우엔 내부에 출혈이 있거나 주변에 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열 후유증으로 예, 그렇죠.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이제 붓기가 좀 회복이 되고 출혈이 흡수가 되고 나서 이 출혈이 흡수가 되고 나서는 얇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얇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상, 그다음에 손상 후유증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인대하고 인대 끝부분에 뼈에 부착이 돼 있죠. 그 부분에 이제 뼈가 부착 부위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된 견연골절이 있는지 최근에 견연골절이 있는지 견연골절이 후유증이 있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인대를 좀 보는데 인대는 그렇죠. 중요합니다. 먼저 인대를 볼 때는 뼈하고 뼈를 봐야 돼요.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인대를 보고요. 그다음에 주로 장축 영상을 많이 봅니다. 장축 영상을 봐서 미세한 선형이고 층층이 잘 있는지, 그다음에 저혈코로 부어 있는지, 출혈이 있는지,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얇아져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인대 부착부에 있는 뼈에 골절, 견연골절이 있는지, 예, 이게 오래된 견연골절이 있는지 이렇게 좀 보고요. 힘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병변을 봐야죠. 이제 힘줄에 이제 건염이 있습니다. 예, 건염, 그렇죠. 건에 이제 미세한 손상으로 인해서 저혈코로 부어 있는 건염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파열이 있습니다. 파열, 네, 파열이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내부에 저혈코로 부어 있던가 아니면 네, 심한 파열 같은 경우는 내부에 출혈이 있죠. 그다음에 힘줄의 파열의 흔적, 평탄화 또는 함몰, 네, 이걸 보고요. 그리고 건초염, 건을 싸고 있는 쉬스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초염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증에서 건이 비대되어 있는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석회라고 해서 건 내부에 고했고 석회가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퇴행아, 건 부착부에 뾰족뾰족 골격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힘줄에 이 아탈구, 이 고랑 안에 있어야 될 힘줄이 고랑 밖으로 넘어간 아탈구, 탈구 이런 게 있는지도 또 함께 봅니다. 그다음에 신경에서 봐야 될 거는 신경도 그 선형의 고액호가 쭉 나와요. 장축 영상에서. 그래서 그리고 단면에서는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경은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신경에서 봐야 될 게 제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 있는지. 음. 그다음에 뭐에서 눌렸는지. 예. 뭐에 의해서 눌렸는지, 그 다음에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합니다. 네.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인대에서 봐야 될 거는, 그렇죠. 파열, 손상, 네. 급성, 만성을 보는데, 어, 급성 손상의 경우에 저액으로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심한 손상은
출혈이 동반돼서 인대 내부에 출혈이 있거나 주변에 출혈이 동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의 경우에는 얇아지거나 있어야 될 인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견형골절을 확인합니다. 뼈의 부착부에, 뼈의 부착부에 골절 있는지, 최근에 골절이 있는지, 예전에 골절이 있었던지, 이런 거로도 봅니다. 하나씩 볼까요? 음. 인대 손상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미세한 선형의 고액호가 층층층층 있어야 됩니다. 미세한 선형의 고액호가 이렇게, 네, 층층층층층이 있어야 되는데, 예, 손상 같은 경우에 저의 코로 부어 있어요, 이렇게. 예, 저의 코로 부어 있는 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저의 코로 부어 있는 인대를 확인해서 아, 손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손상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인대 손상의 경우에 그렇죠. 이 비등방이라서 좀 어둡게 나온 거예요. 요거는 비등방. 원래는 인대가 이렇게 인대가 선형의 고획구가 층층층층이 있는데 초음파를 이렇게 해서 영상을 구현해야 되는데 네, 정거빈대 같은 경우 이렇게 영상을 구현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구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굴절 현상으로 굴절 현상으로 저해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념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정거빈대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요 저해코로 나오는 거는 비껴 맞아가지고 초음파가 이렇게 그쪽 인대에 그 교호섬유가 비껴 맞다 보니까 저해코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정상이고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정거빈대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손상의 경우에 어때요? 이렇게 저해코로 부어 있는 영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대파열 급성 급성 같은 경우에는 저해코로 부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한 파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음, 인대에 이렇게 인대 주변에 출혈이 동반이 됩니다. 이렇게 파열이 되면서 인대 주변에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동반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겁인대인데 인대 주변에 인대 내부 또는 인대 주변에 그렇죠. 출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인대 파열 예전에 인대 파열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인대는 이렇게 정겁인대인데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팽팽하게 나오는 인대가 어때요? 이렇게 처져 있죠. 이렇게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전에 파열 후유증으로 인해서 예, 얇아지거나 처진 현상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예전에 파열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심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보이지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따 또 얘기해 드리고 또 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또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네, 이렇게 내측축부인대 그 무릎의 내측축부인대인데 얇아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더 얇아져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어, 파열 후유증 예전에 파열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대가 손상으로 인해서 얇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가 예전에 파열이 있었다거나 아예 파열이 돼서 아예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네. 손상 당시에는 되게 통증이 많이 심한데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그렇죠. 인대를 관찰하는데 이렇게 인대가 관찰이 돼야 되는데 인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대 있는 자리가 없고 벌어지는 게 쭉쭉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 그렇죠.
끝점이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대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사는데도, 네, 이렇게 인대가 파열이 돼도, 네,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거의 이제, 그 완전 파열이죠. 네, 완전 파열. 네. 그 다음에 견형골절이 있습니다. 네, 견형골절. 특히 이제 정겁인대 이제, 발목, 정겁인대 견형골절이 좀 흔한데, 이렇게 이제 인대가 이렇게, 정겁인대가 이렇게 있는데, 붙잡고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예, 떨어져 있는 거 보는데 이게 이제 견형골절입니다. 인대가 이제 비골하고 거골에 딱 부착이 돼 있는데 이제 염자로 인해서 염자로 인해서 이제 골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견형골절이고요. 대부분 요 견형골절 있는 부위가 이 혈관이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고정만 해도 좀 잘 붙어요. 네, 고정만 해도 잘 붙는데 만약에 고정을 못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안 붙는 경우가 있죠. 고정을 안 하면 이제 안 붙으니까 그때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골편이 떨어진 채로 계속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틀 전에 발목 염좌를 오신 분인데 연발음 있었고 쩔뚝이고 멍들이고 못 걷고 네. 정겁인데 전화 경비인데 압통이 매우 심했고요. 네. 정겁인데에서 견형골절 소견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전화 경비인데서도 네. 저액으로 부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겁인데 견형골절, 전화 경비인데 저액으로 부어 있는 네. 그렇죠. 손상.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견형골절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 골편이 초기에는 날카롭게 근처에 있어요. 네, 근처에 있어서 초기의 견형골절 같은 경우는 기부 고정요법만 해도 잘 붙는데 고정요법을 못 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난 경우에는 예, 안 붙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근처 부분, 부착부 근처 부분 날카롭게 있어서 좀 많이 뛰거나 많이 걷거나 그러면 좀 붓고 좀 통증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멀어져요. 네, 점점 좀 멀어지고요. 날카로웠던 게 좀 맨들해집니다. 네, 무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네,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까먹고 지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네, 인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인대는 네, 교훈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섬유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미세한 선형의 국화 층 이 장충 영상에서 미세한 선형의 고역구를 또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비등반 같은 경우는 좀 어둡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요. 인대 볼 때는 뼈하고 뼈 지점을 딱 짚어서 영상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뼈하고 뼈 사이 지점을 딱 해서 영상을 구현해야 되고요. 어떤 걸 봐야 되냐? 네, 손상. 네, 손상. 골절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데 손상 같은 경우에는 급성 손상, 급성 파열 같은 경우는 저혈구로 부어 있고 심한 손상은 출혈이 동반이 된다. 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파열 후유증으로는 처지거나 처지거나 얇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사는데 지장 없다. 꼭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견형골절 같은 경우는 부착부의 골절인데 예, 초기에 발견되면 고정을 해야 된다. 고정을 해야지만 고정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큰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떨어지면서 맨들해져요. 그래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목 조금 예전에 많이 다쳤다는 분 보면 이제 견형골절 후유증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의사 원장님들 중에서도 꽤 있었어요. 예전에 견형골절 있었던 흔적들이 보이는 게 꽤 많았습니다. 모르고 지난 거죠. 그래서 인대는 이거를 보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힘줄을 보는데 힘줄도 교호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 끝부분, 그렇죠? 근육에서 이제 건으로 이행이 되고 힘줄로 이행이 되고 힘줄이 뼈에 부착이 되죠. 네. 그래서 어, 근육의 저해코 부분과
네, 힘줄의 고액구 부분이 만나는 근건 이행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힘줄 같은 경우는 장축 영상에서 보면 미세한 선형의 고액구가 층층층층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서 약간 이 소세지 잘라놓은 거, 분홍색 소세지 잘라놓은 것처럼 보여요. 예, 소세지 또는 햄 이런 거 잘라놓은 영상처럼 보이는 게 힘줄의 영상이다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 어떤 병이 있는지 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손상으로 인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으로 인해서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했고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에코가 좀 떨어져 있어서 저에코로 부어 있고요. 그다음에 힘쓸 때 통증이 있죠. 그래서 이학 검사에서 통증이 있고 저에코로 부어 있는 영상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에는 병변이 건염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초염, 어, 이, 뭐, 이 방향이 바뀌는 또는 어떤 구조물이 지나가는 거에 중요한 뭐 관절이라는 거 지나갈 때 이 건이 휘스로 쌓여 있는 거, 건초로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건초에 예,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제 건초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건형 건초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초염, 건을 싸고 있는 휘스에 물이 차 있는 건초염. 그 다음에 건의 파열이 있습니다. 네, 건의 파열은 출혈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건의 파열이 있으면 출혈이 동반이 되고요. 심한 파열은 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혈로 파열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열의 흔적 같은 경우에 좀 얇아져서 평탄화 또는 함몰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석회가 있는데요. 석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 큰 석회. 크게 뭐 1cm 이상짜리, 10mm 이상짜리 큰 석회 이런 거는 그 힘줄세포가 연골세포가 돼가지고 석회가 침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 세 단계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흡수기가 되면서 사라지는 그런 큰 석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원장님들에게 흔히 보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보이는데 힘줄 부착부에 조그만한 석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뭐냐면 힘줄에 영양분 못 받아서 힘줄에 영양분 못 받아서 그 석회가 이렇게 침착이 된 거예요. 침착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약침이라든지 충격파 치료하면 많이 없어져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파열이 된 부분에 석회가 침착이 돼 있는 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석회가 보이는 경우가 뭐냐면 파열이 있어서 석회가 침착이 된 이건 쉽게 말해서 흉터인데 이거는 없어지진 않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촉회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에서 아주 점점점점이 보이는 석회가 있는데 이거 석회라고 치지도 않는 게 대부분 한두 번 치료하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석회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염증이 있는 부분에 석회가 약간 침착이 된 건데 그거는 뭐 석회하고 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퇴행아가 있죠. 그래서 힘줄 부착부의 골극은 힘줄의 퇴행아. 관절의 골극은 관절의 퇴행아. 그래서 힘줄 같은 경우에는 힘줄 부착부에 골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퇴행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또 보게 돼요. 네. 그 다음에 건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건증이라는 병이라고 하기가 그런 거 이게 뭐 질병이라고 하기 그런데 원래는 이제 힘줄은 콜라겐 1형인데 갑자기 3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뭐 보상작용 때문에 어떤 뭐 손상 후유증 뭐 퇴행아,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콜라겐 1형이어야 되는 힘줄이 3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건이 되게 비대가 돼 있어요. 장력은 약하고 건이 비대가 됐어요. 힘은 없는데 건이 비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지만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힘줄 같은 경우는 건이 비대가 되다 보니까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견봉에서의 그렇죠. 견봉 공간을 지나가는 극상건에 건증이 있을 경우에 충돌 증후군을 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렇죠. 신근지들이 지나가는 경우에 건증이 생기면 트리거 방아쇠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이 손가락 A1 활차에 지나가는 굵은 건에 건증이 있게 되면 방아쇠 수지가 또 유발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건증이라는 게 있다. 네. 그리고 탈구가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이제 상하이두근 장두건 같은 경우는 대교절 소교절 사이에 지나가죠. 네, 사이에 지나가고 그다음에 척축수근 그 척축수근 신근 같은 경우에도 고랑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예, 힘줄이 그 위치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점에 올라가면 아탈구, 그 정점을 넘어가면 탈구.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탈구, 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에서는 뭘 보냐? 요 일곱 가지를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건, 건초염, 건실수에 물이 차 있는지, 파일이 있는지, 파일에 휴증이 있는지, 석회가 있는지, 퇴행가 있는지, 건증이 있는지, 아탈구, 탈구가 있는지 요 일곱 가지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초음파를 본다고 아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인대를 봤어요? 그럼 인대를 딱 봤으면 뭘 볼까? 손상이 손상이 있는지 그렇죠? 저희 그룹 부에 있는 심한 손상은 출혈이 있죠. 그 다음에 휴증이 있는지 얇아져 있는지 그 다음에 부착부에 골절 견형골절이 있는지 힘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힘줄을 딱 봤을 때 그냥 힘줄을 보는 게 아니고 힘줄을 봤을 때 염증 일곱 가지 염증이 있는지 건초염이 있는지 파열이 있는지 석회가 있는지 태행가 있는지 건증이 있는지 아탈구 탈구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네. 이거를 일곱 가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일곱 가지를 뭐 어깨면 어깨, 예, 팔꿈치, 손목은 손목, 무릎 무릎, 발목 발목 요거를 다 확인하는 거. 솔직히 이 기초만 하시면 그렇게 초음파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이제 공식이고 이 공식에서 이제 각 관절마다 파트별로 쭉 더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처음에 이제 초음파를 좀 접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쵸. 막 책 중에 뭐, 갑자기 이제 각과를 막 들어가는 책들이 있거든. 그러면 원장님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기본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기본 공식을 딱 숙지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되게 쉽게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요거 연장선입니다. 네. 건형을 보겠습니다. 네. 건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미세 파일이에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파일인데 이학 검사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상한이두근 장둔 같은 경우는 스피드 테스트 양성, 요거스 테스트 양성, 그리고 극상근 같은 경우는 MTK 테스트 양성 이런 힘줄의 양성 이학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미세선형의 고액코가 흐려져 있고 저희 코로 부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스건인데 부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육안으로도 이렇게 부어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좀 많이 보십니다. 이게 이제 근위부고요. 이게 원위부입니다. 예, 원위부인데 이렇게 부어 있는 부어 있는 힘줄을 볼 수 있어요. 아, 아킬레스 건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건초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건초염은 뭐냐면 건에 이제 건 주변에 쉬스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건을 싸고 있는 쉬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물이 차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건초염 있을 때는 건염과 건초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힘줄이 있고요. 네, 힘줄이 있고 힘줄 주변에 이렇게 무에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무에코들 이런 게 건초염입니다. 이 무에코들 보이시죠? 힘줄 주변에 이런 무에코 네, 건초염. 네. 그래서 건초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권형과 동반되는 건출. 네, 팔을 많이 쓰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습해 보면 한의사분들 중에서 한 20% 정도가 건초염이 있어요. 네,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예. 원장님들이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뭔가 병증이 있으면 통증도 동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병증이 있으면 뭔가 치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로 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병증은 있더라도 병이 있더라도 예, 통증이 없는 경우,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오히려 병증이 없는데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병증이 보이고 통증이 보이는데도 치료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렇죠. 그냥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리고 병증은 보이지 않는데 통증도 별로 없는데 치료를 되게 열심히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임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가 항상 이제 초음파를 이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해서 환자한테 설명 위주로 하라는 게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 보면 20% 정도가 건초염이 있으세요. 네, 있으신데 물어보면 한결같이 물어보면 어깨 안 아프대. 어깨 안 아프대. 근데 이렇게 스피드 테스트 같은 거 막상 좀 통증이 있거든요. 잘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초염. 네. 그다음에 파열이 있으면 파열이 있으면 일단은 파열은 대부분 이제 손상 정도가 큰 거예요. 손상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기가 알아. 파열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손상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파열은 심한 손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다친 걸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붓거나 주변에 멍이 들어있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걸 느끼게. 네. 그리고 파열이 있으면 특징적인 거는 출혈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을 봐서 파열을 많이 좀 잡게 돼요. 네. 그래서 파열이 있을 경우에 이학 검사에서 양성은 나타나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파열이 있는데 이학 검사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파열이 있는데 환자가 통증도 별로 없고 이학 검사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학 검사 파열이 의심이 됐는데 멀쩡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학 검사에서 양성 나타나고요. 미세선율가 흐려져 있고 저혈코로 부어 있고 출혈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파열이 있으면 이렇게 내부의 출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출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열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자고요. 뭐 이 케이스 보면 상한 이득은 실수에 물이 차 있죠. 이렇게 실수에 물이 차 있고 어 물이 차 있네 라는 거 알 수 있고 상한 이득은 극상근 에 출혈이 있죠. 이렇게 무에코 힘줄 안에 무에코는 물이 찬 게 아니고 출혈입니다. 그래서 출혈을 통반해서 극상근에 파열이 있고 최근에 파열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한 이득은 실수에 물이 차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약침 넣으시면 효과가 좋겠죠. 네. 그다음에 만성 파열. 예전에 파열이 있었던 분들. 예. 예전에 파열이 있었던 분들. 후유증. 네. 있는 분들은 어떤 게 나타나냐?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새 부리 모양으로 힘줄이 붙어야죠. 이렇게. 예. 단철무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평탄화 또는 평탄화 또는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열 후유증이. 그래서 예전에 파열이 돼서 얇아진 거죠. 예, 얇아진 거죠. 그 힘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파열 후유증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의 완전 파열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극상근에 있는 부분에 극상근이 없고 삼각근이 쭉 내려와 있죠. 그래서 완전 파열이 돼 있고 극상근이 완전 파열이 돼 있는 분이고 상한이득은 실수에 물이 많이 차 있는데 이거는 실수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거는 건초염이 아니라 이제 상한이득은 장두건은 관절하고 소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이득 실수에 물이 많이 차면 관절에 물이 차서 실수에 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 물이 차 있고 예, 극상근이 완전히 파열된 이런 케이스죠. 네. 이런 경우는 침을 맞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약을 먹어야 좋아져요. 그다음에 석회가 있습니다. 네, 석회가 있는데 아까 세 가지라고 했죠? 네, 석회가 다 똑같은 석회가 아니에요. 네, 석회가 이제 다 똑같은 석회가 아니고요. 일단은 큰 석회가 있어요. 큰 석회. 형성기 뭐 10mm짜리 이런 석회가 있는데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유는 몰라요. 갑자기 이제 힘줄 세포가 연고 세포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석회가 막 침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형성기 초기에는 형성기 초기에는 좀 이렇게 좀 이 형성기와 휴지기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형성기 휴지기하고 초음파상 약간 구분이 됩니다. 네, 약간 구분이 되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고세포가 갑자기 이제 아니 힘줄세포 연고세포가 돼가지고 힘줄이 침착이 되는데 형성유주기 때는 증상이 없어요.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껴요. 예, 석회가 이렇게 침착이 되고 커져도 잘 못 느껴요. 네. 잘 못 느끼다가 나중에 흡수기 돼서야 많이 느끼는데 형성기 때는 그렇죠. 특징이 뭐냐면 약간 뾰족해요. 뾰족합니다. 예, 모양이. 그 다음에 휴지기 때는 좀 동그래요. 동그래요. 그리고 형성기 때나 휴지기 때나 특징이 뭐냐면 딱딱한 석회라서 그림자가 확실히 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뾰족하면서 그림자가 져져 있으면 아 형성기 석회구나. 약간 동그라면서 그림자가 져져 있으면 휴지기 석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기와 휴지기는 특징이 뭐냐면 석회가 딱딱해. 그래서 고에코로 나타나고 그림자가 확실히 져져 있습니다. 딱딱하니까. 예. 그리고 형성기는 형성이 돼가는 과정에서 좀 날카롭고요. 뾰족하고. 흡수기는 동그란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잘 안 해요. 예. 굳이 치료를 안 해요. 그러나 좀 어떤 불편감이 있냐. 네. 그 부분에 이제 충격파라면 통증이 있고요. 예, 석회가 있는 부분에 충격파라면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석회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팔을 쓰는 분들, 형성기 휴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팔을 많이 쓰는 분들, 90도 이상 팔을 올려갖고 많이 쓰는 분들은 통증을 느껴요. 음. 대부분 사람들은 90도 이상 팔을 올리고 생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형성기 휴직이 있을 때 잘 못 느껴요. 그러나 팔을 많이 쓰는 분들은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충돌증으로 해서 물이 차 있는 정면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 가동범위 제한이 좀 나타나요. 왜냐면 힘줄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이게 딱딱하게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가동범위 제한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치료하면 빨리 좋아지냐? 치료한다고 해서 빨리 좋아지진 않아요. 네, 이게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침은 그냥 이제 힘줄 표면에다가 이렇게 많이 놓는 시술 위주로 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고에코로 그림자가 탁 젖어 있죠. 예, 고에코로 그림자가 탁 젖어 있고 고에코로 그림자가 딱 젖어 있는 게 보이고요. 흡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흡수기인데 흡수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석회 주변에 염증세포가 막 달라붙으면서 석회를 녹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제 염증 세포들이 달라붙으면서 석회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염증이 생기면서 벼락간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몰리지도 못하고 팔을 들지도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요. 갑자기 염증이 생겨버리는.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석회가 없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겁니다. 특징이 있어요. 흡수기 때는 통증도 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거 어떻게 했어요? 후방 그림자가 없습니다. 후방에 그림자가 없어요. 말랑말랑해. 그래서 이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약침을 표면에다 약침을 넣는다든지 충격파하면 빨리빨리 좋아져요. 음. 그리고 많이 아플 때는 진통제를 좀 먹어가면서 좀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아, 이 홍성기구나. 아, 휴직이구나. 흡수기구나.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진 않아요. 어, 이거를 구분해주는 책이 없어요. 시중에. 제가 지금 석회 이거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임상에서 보고 논문을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석회가 막 이제 형성기, 휴지기 막 이런 거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착부에 있는 석회, 파열에 있는 석회,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임상하면서, 석회가 다양하다는 걸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지는 걸 알았거든요. 논문을 찾아가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드려서 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흡수기. 보면 알죠? 이렇게 고에코로 나타나면서 그림자가 없는. 어때? 이렇게 고에코 나타나면서 막 염증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런 게 흡수기 석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양방에서 뭐냐면 바오바오 타지라고 해가지고 식염수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해가지고 그쵸. 이 주사기로 이렇게 막 뿌연 게 막 나와. 예, 이런 거 보여주면서 뭐 석회 빼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빼내지 못해요. 예, 거의 어느 정도 쇼죠. 바오바오타지가 바오타지요법이 그렇게 막 효과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 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착부에 석회가 있습니다. 부착부에 이렇게 조그마한 석회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원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보이고요. 원장님들한테 보이고, 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이게 40대 이상인 분들에게 흔히 보이고, 원장님들한테 많이 보이는 석회들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깨 석회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부착부에 이렇게, 예, 이렇게 조그마한 석회들이 있는데, 이거는 힘줄에 영향을 못 받아서 석회가 침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침을 놔주고요. 충격파 치료하면 거의 10회 이내에 다 치료가 다 돼요. 예, 약침 놔주고요.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하면 자극만 주면 힘줄에 영양 공급이 되면서 이건 풀어집니다. 10회 이내에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석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깨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힘줄에 영양 공부를 해줘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이 약간 ROM 장애가 생기고 특정 각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깨가 좀 더 딱딱해지기 때문에 풀어주면 훨씬 더 좋아져요. 네. 이런 석회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부착부 이렇게 석회들 이렇게 보이는 게 이 석회입니다. 네, 이런 석회들이에요. 그 다음에 파열로 인해서 석회가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파열하지 말라고 석회가 침착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팔을 쓰는 사람들은 더 파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약간 이 라인으로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 파일 후유증입니다. 파일 후유증으로 인해서 석회가 침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흉터, 흉터라고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흉터.
예. 우리 흉터 잘 안 없어지잖아요. 흉터 뭐 레이저 치료하고 막 하면 좋아지던데요? 뭐 그거는 뭐 그거고 이거는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충격파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안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석회를 얘기했습니다.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매번 물어봐요. 이거 좋아지냐고. 석회 좋아지냐고. 종류마다 틀립니다. 석회 종류마다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확인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힘줄 부착부의 골극. 예. 힘줄은 그렇죠. 이렇게 이 뼈 부착부에 있는 혈관에서 이렇게 영양분 받잖아요. 근데 힘줄 부착부에 뭔가 뾰족뾰족 골극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영양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이 어떻게 딱딱해지겠지. 예. 그래서 힘줄에 이렇게 뾰족 이렇게 이런 골극이 있다라는 거는 힘줄이 제대로 영양분 못 받는다라는 거고, 그렇죠. 딱딱해진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딱딱해진다는 게 퇴행아.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병이 있을 때 회복이 잘 안 돼요. 예.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 회복하는 거랑 어린 사람 회복하는 건 틀리잖아요. 아니,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도 무릎에 관절에 퇴행아가 많이 된 사람들보다 잘 안 낫잖아요. 그만. 근데 퇴행아 없는 쌩쌩한 무릎은 어때요? 잘 낫죠. 마찬가지입니다. 힘줄도 힘줄에 퇴행아 있는 사람들 훨씬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초음파로 왜 초음파를 꼭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솔직히. 퇴행아가 있는지를 보려고. 퇴행아가 있는지를 보려고. 있는 사람은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오래 걸려. 그래서 어, 뭐 이학 검사에서 염증, 파요 다 잡아내지 않아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뭘 못 잡아내요? 석회. 어, 석회 같은 거는 잘 못 잡아내죠. 네. 그다음에 퇴행아 이런 거 못 잡아내요. 네. 그래서 임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 3주 만에 낫는데 어떤 사람 6주, 7주, 8주 가는 경우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어요. 퇴행화된 사람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약침 갖고는 안 되고 약침이 필요하고요. 또는 한약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불퉁불퉁 골급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격이죠. 네, 골격. 그 다음에 건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건염은 저희 거로 부어 있는 거, 건증은 뭐냐면 건이 비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대가 되어 있죠. 이렇게 비대가 되어 있는데 어때요? 그대로 에코는 살아 있잖아요. 그대로 선형의 고에코도 있고 저에코도 있지 않고 이렇게 비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한 좁은 곳에 날 때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특히 방아쇠 같은 경우는 방아쇠 수지, 예, 그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는 충돌증후군 이런 게 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증이 있을 때는 충돌증후군이 생기고 이거는 콜라겐 사명이 1형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오래 걸립니다. 보통 이제 90일에서 10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한 90일에서 100일 정도 걸리는데 좋아지긴 좋아져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좋아져요. 다 틀립니다. 보통 급성 염증, 급성 건염 같은 경우는 2, 3주면 나아요. 2, 3주면 낫습니다. 그다음 만성 건염 같은 경우는 4주에서 6주 정도면 낫고요. 그다음에 건증 있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그래서 한 두세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서 3개월 정도 치료해야 돼.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좋아지긴 좋아져요. 그래서 발톱 무좀 없애듯이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이거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발톱 무좀 없애려면 1년 정도 약 먹어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탈구 탈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상완이두근 장두건이 요 대결절 소결절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힘줄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탈구 돼 있는 게 그래서 요거슨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뚝뚝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아탈구. 그래서 정점이 있으면 아탈구, 넘어가면 탈구.
지금은 넘어갔죠? 탈구입니다. 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힘줄은 그렇죠? 근육하고 뼈 부착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부착부의 병이 많으니까 힘줄은 부착부 위주로 많이 보셔야 돼. 부착부 위주로 많이 봐야 된다. 항상 부착부에 병이 많이 있다. 부착부를 많이 봐야 된다는 거고, 뭘 봐야 되나? 염증이 있는지, 절골로 부어 있는 염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건실수에 물이 차 있는지, 파일이 있는지, 파일이 있으면 출혈이 동반이 된다. 네. 그 다음에 파일의 흔적이 있으면 얇아져 있다. 그다음에 석회가 있는지 석회도 세 가지 석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퇴행아 부착부에 골극이 있는지 그다음에 건증 건이 비대돼 있는지 탈구돼 있는지 요거 일곱 가지를 항상 감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줄을 볼 때 이 일곱 가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거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깨, 팔꿈치, 손목 다 통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어렵진 않으시죠? 뭐 좀 어렵진 않으시죠? 지금 뭐 강의 듣는데 뭐 어렵진 않으시죠? 가장 기본 공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서 또 어렵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문의하세요. 네.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개념이 좀 확실히 좀 잡히시죠? 예, 개념이 좀 잡히죠? 아, 네. 네, 신경을 보는데, 네, 신경은 좀 까매요. 네, 신경은 좀 검습니다. 네, 신경은, 네, 신경이 있고, 네, 신경 다발막으로 쌓여 있고, 또 신경 외막으로 쌓여 있죠. 그래서 신경은, 음, 이게 검은색의 신경들이 있고, 이게 신경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검은색의 신경이 있고, 약간 저해코예요. 그 다음에 신경을 싸고 있는 이렇게 다발막이 이렇게 있겠죠. 예, 다발막은 고해코입니다. 다발막은 고해코예요. 이렇게 싸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이 신경은 단면이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축면에서는 다발막과 다발막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약간 이제 약간 고이코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보이는 약간 검은색 검은색 회색 약간 검은색 회색 검은색 회색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이 됩니다. 신경이 장축에서. 네. 그래서 신경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위치가 있습니다. 신경이 위치가 있어요. 딱 신경이 딱 어디하고 어디 사이, 어디 높이 딱 지나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음, 그 위치에 딱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면 뭔가 병이 있는 겁니다. 예. 신경은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정중신경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위부 라인에서 그렇죠. 수근부 근위부 라인에서 주상결절과 두상골 가상의 라인 안에 있어야 돼요. 깊, 깊이 더 깊은 층에 있어야죠. 가상의 라인 깊은 층에 있어야 되고 주사 척추신경 같은 경우는 내상과랑 그렇죠. 내상과랑 주두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족근간도 그 사이에 뭔가 사이에 다 있어요. 그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을 이렇게 장축면을 쭉 보거나 했을 때 뭐 눌림이 있어야 돼. 눌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방종이라든지 결절종이라든지 뭐 골극이에서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눌림이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가 이렇게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신경은 제 위치에 있는지 뭔가 눌렸는지 결절종, 지방종, 골격에서 눌리지 않았는지 그 모양이 제대로 있는지 뭔가 꺾이거나 눌리지 않았는지 요 세 가지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씩 하겠습니다. 정중신경, 제 위치에. 정중신경은, 그렇죠. 근위부라인, 주상골절과 두상골, 가상의 선,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딥, 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상의 선에 걸리거나 위에 있으면 횡인대의 압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제 소리는 내리죠. 그 다음에 척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주두와 내상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내상과 안쪽으로 이렇게 내상과 안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탈구, 탈구. 이러면 척골신경이 밖에 노출이 돼서 계속 손상을 입어요. 나중에 이렇게 소호제구 위축이 오는 나중에 갈기손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척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주두와 내상과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눌리지 않았는지, 눌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뭐 요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추 디스크가 검게 저해코로 딱 보여요. 예, 검게 저해코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컨벡스 프로브로 보는 겁니다. 예, 요추 디스크를 딱 봤을 때 디스크 잘 보여요. 그래서 3, 4번, 4, 5번 같은 거 디스크도 보거든요. 예. 그래서 디스크에 의해서 뭐 벌징이 있는지, 그러니까 벌징이 있거나 프로트루즈 있으면 신경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디스크 벌징 돼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트루즈 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눌렸는지도 봐요. 네. MRI만큼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초음파에서. 네. 그다음에 척골신경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여기 주부관 이쪽에서 이제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골격이나 지방정 결주증에 눌리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손목 요런 데서 결조증 지방종에서 눌리지 않는지, 기운관, 그다음에 정주신경에서 월상골 골극, 키앤백으로 인해서 예, 월상골에 골극이 생겨서 정주신경 눌리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후경골신경 같은 경우에서도 발목 여기에서 이제 골극이나 지방정 결조종에서 신경이 눌리지 않는 이런 거를 이렇게 봅니다. 어, 주상골절과 주상, 두상골, 가상의 라인 했을 때 이 정중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걸리거나 위에 있으면 압박이 있는 거예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이렇게 횡수인대가 지나가서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요. 그래서 정신경, 그래서 카파터널 신드롬 이런 거 순간증후군 진단할 때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상의 선 네, 걸려 있고 그다음에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죠. 이런 것도 보면 돼요. 휘어 있는 거. 이 팽팽하게 내려갔는데 뭔가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눌림이 있는 거죠. 요 부분에 눌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서 눌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치 확인하고 장축 영상에서 뭔가 눌림이라든지 꺾여 있는 이런 게 보이는지 이런 거 봅니다. 그 다음에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내상과와 주두 사이에 있어야 돼요. 신경이 지금 이게 신경입니다. 이게 신경이에요. 이렇게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신경인데 그렇죠. 내상과 위에 있죠.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되면 어떻게 돼? 망가져요, 신경. 그래서 이 신경이 주두와 내상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척추신경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뚝뚝 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가 망가져요. 그래서 척추신경 망가지면서 소재구 위축이 올라옵니다. 그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아탈구 된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실습하면서 아탈구 돼 있는 원장님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제구 막 소재구 위축돼 있는 분 되게 많고, 요 내재근도 위축돼 있는 분도 좀 봤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예. 근데 손 펴보라면 잘 못 펴. 못 느낀 거죠. 요 경우도 척골신경 주부관에서 이게 이제 척골신경인데 어때요 이렇게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척추신경이 계속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 네, 뭐 3, 4번, 4, 5번 이렇게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저해코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저해코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디스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해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신경이에요. 신경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신경도 이렇게. 이게 이제 신경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디스크도 이렇게 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예, 컴팩스로 보면 이 정면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쭉 보이고 이게 이제 신경이죠. 이렇게 이게 신경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벌징이 돼 있는지 네. 또 어떤 걸 확인하죠? 벌징 돼 있는지 이렇게 벌징 돼 있는지 지금 이렇게 약간 도너츠처럼 돼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괜찮은 건데 벌징 돼 있는 이것도 도너츠처럼 돼 있는데 벌징 돼 있는지 벌징 돼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프로트루전 이게 신경이 이렇게 프로트루전 되면 신경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거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3, 4번하고 주로 4, 5번을 볼 수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또 골극에 의해서 눌렸는지, 뭔가 눌렸는지. 지금 보시면 신경이 여기에 있는데, 신경이 있는데 골극이 있죠.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골극에 의해서 눌리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경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보시면 골프 엘보 환자분들 중에서 50%가 사후지 저림이 있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골프에 보이는 사람이 50%가 사후지 저림이 있다란 말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팔꿈치 안쪽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서 골극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이 눌려서 사후지 저림, 척추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골격 주변에다 약침을 놓으시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더 잘 안 눌려져요. 많이 증상도 경감이 되고 속도도 훨씬 더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약간 방리한다는 개념으로 요 주위에다가 약침 쫙 쏘면 이게 멀어져요. 신경이 쭉 멀어집니다. 예. 갑자기 멀어지면서 좀 가요. 좀 가집니다. 이렇게. 척골신경.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결조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결조종. 이렇게 결조종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결조종에 의해서 네, 신경이 이렇게 눌린 경우가 있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눌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신경이 눌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눌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흡입을 하려고 하는데 봐봐요. 오래된 결조종 같은 경우는 너무 젤리같이 돼가지고 흡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8게이지로 흡입해도 안 나오잖아요. 오래된 결조종이에요. 이런 경우는 유리되어 있는 결조종이기 때문에 오공약침으로 쓰게 되면 오공약침을 쓰게 되면 예, 줄어들어요.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공약침 15회 시술하고 나서 거의 다 사라졌죠.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증상도 많이 경감됐어요. 그래서 3월 27일, 9일, 5월 10일, 15회 시술하고 나서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물림이 많이 사라졌죠. 이 무록이 물컹물컹하지 않고 의외로 딱딱하거든요. 의외로 좀 딱딱합니다. 쫀득거리고 딱딱해요. 그래서 무록이 완전 물렁물렁한 무록이라 생각하시면 아니고 약간 딱딱해요. 그래서 신경을 뭔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딱 신경을 봤어요. 네, 신경에 뭐 단면은 이제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고 네, 장축면에서는 쭉 이렇게 선형에 이렇게 뭔가 고했고 선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제 위치에 있는지 예,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제 위치에 있는지 예, 그 다음에 뭔가 눌리지 않았는지 단축면에서도 뭔가 눌리지 않았는지 장축면에서도 뭔가 눌리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변화 했을 때 뭔가 휘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어떤 눌림에 의해서 좁아진 변화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인대 힘줄 이제 신경 했고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요 관점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예, 이걸 연장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연장을 시켜서. 그래서 아니 뭐 손목이 아프면 뭐 힘줄 보잖아요. 그다음에 인대도 보고, 네, 회복적으로 인대 아시니까 보고, 그다음에 신경 같은 거 보고 나서 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나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꼭 요걸로 체크한다. 그죠? 인대 두 가지, 예, 그다음에 힘줄 일곱 가지, 그다음에 신경 세 가지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가족 행사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강이고요. 다다음 주에 마저 이렇게 뭐 나머지 부분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